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목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한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한 지 벌써 18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지도했습니다. 일반적인 근육 성장, 다이어트, 재활, 체력 향상,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 등과 같은 어떤 특정 종목, 그리고 경기력을 위한 야구 선수, 수영 선수, 축구 선수 분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웨이트, 다양한 목표에 대한 지도를 진행을 해왔어요. 일반적인 트레이닝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와 생활, 그리고 운동, 단순히 동작 자세만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함으로써 과학적 공식이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럼으로써 멈춤 없는 변화를 만들어 드리고, 다이어트 또는 근육 성장 마찬가지죠. 또는 강화를 위한 근육 성장이 아닌, 다이어트가 아닌 자체적으로 건강해지고 강해지는 재활 부분까지 다양한 목표에 대한 지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자,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에게 지도를 받은 모든 회원님이 100% 목표를 이루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자, 100명이 저에게 지도를 받았다. 100명 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200명, 300명 지도를 받았다. 다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79년생이고요. 현재 44세고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졸업했을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군대 간부님들 또는 선임, 그리고 회사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헬스클럽에 처음 이제 일을 했을 때 관장님, 그리고 지금은 또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직접 또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어떤 스튜디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대형 휘트니스 클럽 총괄 매니저도 1년 동안 또 했었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국민학교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그 회사, 선임들, 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 자, 우리가 학교든 또는 그런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도 계속된 배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또 배웁니다. 배워요. 뭔가를 배웁니다. 계속 배움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진 찍는 게 좀 좋아. 그러면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 그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기를 샀더니 뭐가 복잡하네. 셔터 속도 있고, 감도 있고, ISO 있고, 이거 셔터 막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측광, 이런 거부터 해서, 야, 이건 스트로브 조명을 사용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알아야 되고, 다양하게. 그러다가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거는 사진 찍을 때 셔터 속도랑 약간 또 다르네? 이게 프레임? 그래서, 60? 24? 그러니까 렌즈도 또 좋은 거 써야 되네? 이게 또 노이즈가 끼네? 뭔가 하나 파고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점점 뭔가 더 내가 뭔가 알아야 돼. 내가 취미로 사진을 시작한다고 해도, 취미로 영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내가 배우지를 못하면 제대로 써먹는 걸 못하는 거죠. 그냥 가장 대중적으로 그냥 요 정도만 접해서 요 정도만 알게 돼서 그냥 그 정도로 찍는 분들이 많은 거죠.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기도 힘들 겁니다. 바쁘잖아요. 그렇죠? 야근도 하고. 그런데 내가 취미로 사진을 한다고 해.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사진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순간에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찍어야 될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만큼 내가 이 사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게 돼야지 뭐가 됩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사진 하나 내가 좀 취미로 하려고 했더니 복잡해요. 이것도 매달려야 될 것 같아. 안 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운동이나 좀 이렇게 해볼까? 내 몸을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근육이나 나도 근육 좀 키워볼까? 나도 바로 바디 프로필 사진 좀 찍어볼까?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PT 받으러 가죠. PT 받으려고 전문적인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으러 갑니다. 갔더니 뭐 자꾸 이제 모양만 보여줘요. 동작 자세, 올바른 동작 자세라고 보여줘서 따라했더니 뭡니까? 엉뚱한 데만 아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야, 이게 트레이너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죄다 시범만 보여주고 엉뚱한 근육이 아파도 이걸 해결을 안 해주고 계속 그냥 하라고만 해. 그래서 야, 이거 트레이너 잘 골라야 되겠구나. 마치 야, 카메라가 많은데 이것저것 한번 써보니까 이제 어떤 게 좋은 카메라인지 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트레이너들이 다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요 트레이너가 약간 전문성 있어 보인다. 요 트레이너가 이제 전문성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전문성이 좀 있어 보이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지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동작 자세 보여주고 따라하세요. 느껴져요? 느낌 뭡니까? 이런 수준의 트레이닝은 결과치는 없지만 되게 단순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본인의 뇌로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자, 이거를 뭔가 들었다 놔야지, 이걸 이렇게 들었다 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내 몸의 모든 근육이 동시에 쓰여서 이거를 이렇게 들게 해줬다가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거는 뭐예요? 제가 지금 저의 근육을 통제해서 뭔가를 한 겁니까? 아니죠. 이걸 들었다 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들었다 놓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근육이 한 번에 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것을 다른 근육을 쓰지 않고 승모근도 쓰지 않고 흉근, 뭐 전면 상하근, 후면 상하근을 쓰지 않고 측면 삼각근만 써서 얘를 올라가게 해야지, 측면 삼각근으로 못 내려가게 해야지, 전면 안 들어오게, 승모근 안 쓰고 다른 데 안 쓰고 해야지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실제 그 근육이 성장을 위한 근상처를 입을 수 있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그 세트. 내가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기에 중량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10개, 8개가 간당간당하게 될 수 있는 측면 삼각근만으로 하되 측면 삼각근 자체를 강제적으로 더 써서 추측이 아닌, 그냥 아프다고 됐구나가 아닌 실제 성장을 위한 근상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실시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이해와 습득이 반복이 돼야 돼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사진기. 처음에 사진기 삽니다. 이거 괜히 이거 샀다. 이거 말고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사다 보니까 사게 돼요. 근데 뭐예요? 아마 카메라 살려고 했을 때 본인 주변에 친구들 중에 야, 누구 사진기 뭐 있는 애 누가 있을까? 얘가 좀 사진 좀 찍네.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요즘 사진기 뭐가 좋냐? 그럼 이제 그쪽에서 알려주죠. 야, 사진기 뭐 사?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사진기에 대해서 전문가냐 아니냐, 그걸 잘 알고 물어봐야 돼요. 취미로 하는 분이면 사진기에 대한 어떤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권장해주거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가 꽂힌 거에 그거 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나 이거 쓰니까 좋아. 너 그거 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삽니다. 찍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좀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건 크롭바디였네. 내 풀프레임으로 가야 되겠네. 기종 업그레이드. 그러면서 기종에서도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사진이나 새를 많이 찍는구나. 그러면 셔터 속도가 빠르고 초점이 빨라져야 돼. 빨리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약간 어두침침한 시간대를 좋아해. 그러면 렌즈 당연히 밝은 렌즈 써야죠.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선택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상의 것은 그걸 가지고 내가 언제 뭘 어떻게 찍고 언제 찍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 사진기를 선택을 해요. 렌즈를 선택해요. 이거 어떻게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이럴 때는 뭐가 좋냐 뭐가 좋냐. 그 수준을 넘어서면 사진기에 대한 렌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왜?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를 하고 그걸로 작품을 만드는 데 열정을 해요. 내가 뭘 찍자, 어떻게 찍자, 이거에 치중합니다.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하수죠. 그걸 넘어서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화 찍을 때 뭐 어떤 카메라가 좋냐, 어떤 카메라가 좋냐를 넘어서서 어떤 감동을 줄 것이냐, 어떻게 찍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트레이너들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는 가서 뭐 동작 자세, 뭐 시범 다 보여줍니다. 시범 보여줘요. 근데 따라하면 엉뚱한 데만 아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들었다 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들었다 놉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근육을 다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측면 삼각근 운동이면 측면 삼각근만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측면 삼각근만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근육을 더 잘 써왔죠. 그러니까 다른 근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이너가 자기가 보여줘요. 자, 회원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거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죠. 당연히 눈으로 본 거 그 모양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로 합니까? 엉뚱한 근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한테 지도 받아도 자꾸 보여줘. 이 사람한테 받아도 비슷해. 야, 이거 트레이너가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닐 텐데. 이거보다 수준이 좀 있을 텐데. 아, 저 사람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대. 아, 저 사람한테 지도 받아야지. 갔어요. 근데 막상 가서 지도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 글씨를 쓰게 하고 왼손으로 뭘 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는 근육을 안 쓰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근육으로 뭘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과정이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것을 하게 됐을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추측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추측부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방향성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진기, 나 취미 좀 가져볼까 하다가 어려워. 그냥 자동으로 찍지. 오토로 찍어요. 그래서 렌즈가 뭐 어때요? 뭐 카페 같은 데 좀 질문 좀 해보다가 누가 매뉴얼을 읽어보세요. 이제 뭐 조리개나 뭐 감도, 뭐 셔터 속도 이런 거부터 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카페에다가 질문 올렸는데 공부하라니까 싫어하고 그 다음부터 카페도 안 들어가고 카메라도 장롱에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중고나라에 팔려니까 가격만 떨어져서 얼마 받지도 못하고. 자,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많이 받아봤어요. PT를 몸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 야, 이거 트레이너들이 다 이런 모양이네. 야, 이건 뭐 내가 혼자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겠구나 해서 PT 안 받고 그냥 혼자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왜? 동작 자세만 알려주니까 야, 이건 뭐 내가 혼자 하는 것랑 비슷한데? 그러면서 이제 PT를 안 받고 혼자 운동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이제 끝나는 분. 근데 그래도 야, 이게 전부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근육을 쓰고 재야지 왜 자꾸 이거 모양만 보여주지? 근육을 사용하는 트레이너를 찾아가야지라고 찾아갔지만 막상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육의 사용과 제어를 익히고 과학적 웨이트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몸을 바꿔드리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러 저에게 오십니다. 저에게 와요. 저에게 왔어요. 자, 회원님 기존에 PT 받으셨었잖아요. 자, 이거 가슴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해보세요. 자, 이거 광배 운동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회원님은 흉근을 쓸 줄 모르면서 이게 전면상하근하고 이 삼두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삼두근을 많이 쓰고 요 구간에서 전면상하근 많이 쓸 거예요. 그쵸? 얘 맞대. 그러면 자, 요렇게 해보세요. 자, 요 구간만 일단 해보십시오. 요 구간만.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어때요? 좀 편해졌어요? 대신 가슴 근육은 어때요?
어깨랑 팔이 빠지는 만큼 가슴 근육이 주인공이 되니까 약간 사용률이 올라가죠. 사용감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타 근육의 사용을 제어하면서 흉근을 사용하되, 흉근을 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밑에 반동, 위에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이제 약간 그 반동과 신장성 수축, 내려갈 때 실제로 흉근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흉근이 하고 풀리니까 밑에서 어깨 전면 삼두근이 받쳤다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가슴 조금 쓰는 것 같다가 내려갈 때 풀리니까 그때부터 어깨 팔로 또 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약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알고 계시면 돼요. 뭐냐? 어렵다는 거. 동작 자세 너무 이거는 뭐 전문성도 없는데, 나 혼자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예요? PT 받으러 찾아요. 이제 야, 저 김정민이라는 사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대 라고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쓰게 하면서 다른 근육을 빼게 하고 이러면서 그 어려운 학습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분이, 빠르게 잡는 분은 3개월에서 6개월, 오래 걸리는 분은 3년까지 걸리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것만 신경 써서 요것만 해보세요. 요것만 신경 쓰세요. 요것만 신경 써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뭐 본인이 전에 했던 거,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자꾸 쫓아가고 오히려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지금 모기가 있어서 제가 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뭔가 본인이 딱 이것만 하십시오, 이것만 해서 딱 하다 보면 뭔가 이해가 되고 컨트롤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하고 있으면서 동시간에 다른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면 삼각근을 지속적으로 쓴다. 자, 전면 삼각근 쓸 수 있고, 측면으로만 할 수 있고, 후면을 쓸 수도 있고, 승모근을 쓸 수도 있고, 흉근을 써서 올릴 수도 있고, 광배근을 약간 경직성으로 해서 펼쳐서 이걸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해서 여벅기 운동이라는 걸 흉내를 내고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근육들을 씀으로써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통제하고 또 해당 근육은 쓰고 있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복잡하구나, 그냥 제가 생각하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지도를 이제 중단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다른 유명한 트레이너들, 뭐 방송에 나왔던 분들한테도 PT 받아봤는데 그동안 PT 받은 거 PT가 아니었구나, 괜히 행위만 하다 왔구나, 선생님 만나고 근육 쓰는 게 뭔지 알겠다, 웨이트 계속 자기 근육을 통제하고 사용하면서 중량까지 살짝 설정해가면서 추측이 아닌 실제 근상처 발생 과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아프다고 자극 많이 받았다? 뭐 오래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죠. 그렇다고 다리 자극받았네, 다리가 커지겠네, 이런 생각합니까?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럼 가슴 커져요? 아니에요. 안 커져. 처음엔 커질 수 있어, 조금 건드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커진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조금 어디가 아파지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좋아져.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좋아져. 그러니까 미궁 속에 빠져. 내가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되나? 단백질 많이 먹었더니 요산 수치만 올라가서 통풍이 와. 또 의사 선생님이 줄이라니까 팍 줄여. 단백질 또 오히려 줄여. 그러고는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탄수화물 많이 먹어. 지방만 올라가. 지방만 올라가. 지방 간 생기고 내장 지방 생기고. 그게 뭐예요? 원인을 못 찾아. 뭐지? 왜 못 찾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 그리고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에게 지도를 받았던 분들, 또는 혼자 운동을 해온 분들이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신나.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수렁에 빠지게 돼.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왜? 그거를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가다 보니까 끝나는 데가 나온 거야. 막히는 길로, 골목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막혀 있는데 막힌 거야,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뚫으려고 해도 못 뚫어. 다시 걸어 나와서 뻥 뚫려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웨이트의 시작, 기초, 뭐 동작 1번, 2번, 3번, 4번, 뭐 닭가슴살 하루에 몇 조각, 내 체중에 맞춰서 몇 그램,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화된 이렇게 하는 거지. 세분 안에서 들어가서 개인에 맞춰지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난 이렇게 먹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무턱대고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 트레이너여서 유명인이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맹목적으로 따라하고 있어요.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들 마치 좀비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처럼 자기 위지나 생각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거죠. 자,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진행해 오면서 동작 자세를 막 알려주는 트레이너들한테 지도를 받다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는 트레이너가 있다. 저의 어떤 블로그 자료들을 보고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와서 실제 이해와 습득 과정을 하면서 누리게 되고 운동 웨이트, 야 이게 진짜 웨이트가 진짜 재밌는 거였구나. 내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분들도 있고 몸이 변화된 분들도 있지만 어려워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 내가 저 김정민이라는 사람한테 근육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 배우러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육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 야, 우리 회원님 정말 근육 잘 쓰고 제어 잘하신다. 잘 참고 또 통제 잘하고 극한에서도 통제를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은 약간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그 일반적인 근육 성장이나 뭐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선수 육성까지 해서 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자, 그럼 이제 회원님 이제 근육량이 좀 어느 정도 늘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기초대사량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식사를 하시되 전혀 이제 양을 많이 줄이지 마시고 구성을 약간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량이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저는 저녁만 안 먹어도 지방이 줍니다. 그렇게 줄여서 하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자, 다이어트 근육량이 표준보다 적어요. 또는 표준에 살짝 들어와 있어요. 지방이 많아요. 표준 이상이에요. 또는 표준에서도 거의 끝자락이에요. 그런 일반 분이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 닭가슴살 단백질 안 먹어도 제대로 된 다이어트 과정을 하면 근손실이 안 납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 먹는 단백질로 충분히 케어가 돼요. 커버가 돼. 그런데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닭가슴살을 막 먹이고 막 먹어요. 그리고 또 탄수화물은 막 줄여버리고 이런 이상한 거를 지키는 트레이너들이 많고요. 이 트레이너들도 너 왜 그렇게 회원한테 그렇게 먹이게? 왜 그렇게 먹어야 돼? 이유를 물어보면요. 답을 못해요. 왜? 지들도 어디서 들은 거니까. 어디서 들은 걸로 지도하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디서 들었냐? 다른 데서 들었지. 들은 걸로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거지. 자, 하물며 뭐 영양학을 공부하고 영양학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다이어트 시작하면 트레이너들이 알려주는 이상한 극단적인 식단들을 따라하는 일들이 허다하니까요. 학습과 이해 공부는 외워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온 걸로 나는 전문가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시작돼서 그거보다 더 내가 이거를 자격증을 땄지만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구나. 진짜 머리통에 머리카락 한 올이구나. 야, 이거 이만큼 알아야 돼. 이만큼 알아야 돼.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면요.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익히고 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수월해져요.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카메라를 얘기를 들면 셔터 속도, 이제 조리개, ISO, 감도, 이런 거, 노출, 이런 거 외우면은 못 써먹어요. 외운 것 뿐이잖아. 실용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셔터 속도, 이게 이해가 탁 되면, 요거구나. 그럼 요거에서 다 합니다. 요거에서 다 하다가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면, 요게 원리인데 영상은 약간 요렇게 하니까, 요게 요렇게 해서 요게 또 약간 다른 점이 이거네. 그러면서 그걸 넘어서서
요렇게 찍어서 요거를 붙이되 약간 어떻게 전환을 시킬까, 화면 전환을 어떻게 시킬까, 음악을 어떻게 넣어서 여기선 슬로우를 걸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막 트레이너한테 동작 자세를 지도를 받다 보니까 아이고 나 이거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좋지도 않네, 나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PT는 다 그런 수준인 줄 알고 그냥 혼자 하다가 그 정도에서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뭔가 다르겠지라고 해서 실제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주는 트레이너를 찾아가서 지도를 받게 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을 사용하게 제어하게 해주는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근육 사용 제어는 잘 따라주시는데, 습득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영양학적으로 뭔가를 제시했을 때는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저는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제 몸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자, 뭐가 문제냐? 바로 이거예요. 18년 동안 제가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를 하면서 사람을 지도한다는 거, 사람을 지도하면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해를 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통제하고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몸을 바꾸어가는, 마치 운동을 잘하게 근육을 잘 쓰게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감독이 돼서 훈련을 시켜 나아가는, 몸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이 과정 너무 어려워요. 왜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 이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 자, 동작 자세만 알려줬어. 트레이너들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걸 배우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만 저에게 배우고 영양학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안 따라줘요. 그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 그걸 하고 있어. 너무 잘해. 근데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면 또 그건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야,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정말 전문가구나 라고 왔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식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또 안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전문가로 알고 왔는데 이거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지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도를 해오면서 저를 전문가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주시고 지도를 받는 분은 모든 파트, 운동, 근육 사용, 제어, 그리고 영양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지금 회원이 몸의 컨디션이 어떠니까 운동을 쉬어야 된다. 아, 예. 선생님 말 듣고 쉬고 뭐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수요일 날 컨디션 상태 톡으로 대화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데, 아, 저 갈게요. 아, 괜찮습니다. 갈게요. 아, 그래요? 아이고, 와요. 와서 운동할 때 비실비실하고, 며칠 동안 또 운동 쉬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전문가로 인정을 해준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페이를 내고 내가 지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오지만 실제 지도를 받으면서 뭡니까? 자기가 진짜 지도 받고 싶은 건 받지만 그 외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게 얼만큼 없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김정민을, 저의 능력치를 50%만 이용하는 회원님이 있는가 하면 70% 또는 저의 능력치를 100%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어떤 능력치를 50%만 이용하는 분하고 100%를 이용하는 분하고 몸의 변화나 결과치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와요.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동작 자세로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지도를 하는 걸 아예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저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운동을 해보셨냐? 뭐 PT 받아보셨냐? 근육을 쓴다는 게 뭐고 제어하는 게 뭐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본인은 어떤 동작 배워서 그냥 하고 싶어 했어. 근데 근육 사용하고 제어하는 게 뭐다라는 거 약간 이제 한번 체험하게 해드리면 복잡해요.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높은 수준을 지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리고 그 소수가 실제 전문가라는 것을 알아보는 분들 역시 소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주시는 소수의 분들 중에서도 어느 부분은 지도를 받지만 또 일정 부분은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를 알아보고 오시는 분도 소수지만 모기가 또 실제 전문가를 전문가로 알아보고 오시는 분도 소수지만 그 안에서 100% 저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 트레이닝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지도한다는 거,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군대 간부, 선임, 그리고 회사의 운영진, 뭐 나보다 더 위에 분들, 이런 분들. 자, 뭔가 아랫사람, 새로 시작하는 사람, 교육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거, 그거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 취직을 했더니 위에 사수나 이제 선임이 잘 가르쳐줘요. 회사 업무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라도 업무 못하면은 또 징계받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어떻게든 그래도 잘 배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요거고 요 업무랑 요 업무도 한번 요렇게 해보세요 할 때 여러분이 그래요? 요 업무 했으니까 이제 요 업무도 한번 익혀보세요. 그럴 때 저는 그 업무는 안 할게요. 저는 이 업무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 업무와 이 업무 다 당신이 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너가 이 업무 다 해야 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업무 하나 딱 하고는 저 그 업무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회사 들어가서 다 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저는 수학하고 국어만 할게요. 저는 다른 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교육하지 마세요. 아니죠. 야, 너가 이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어. 자, 그러면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육 사용하고 제어합니다. 실질적인 웨이트 합니다. 그러면 영양학 생략적인 지도도 받아야 되죠? 왜? 당신한테 필요하니까 지금 해주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면 안 된다고. 알아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서 추측해서 어디서 들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조금 몸 운동을 해서 조금 몸이 좋아지면 나는 잘하고 있구나. 또 어느 정도 좀 먹다 보면 조금 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그러한 수준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몸이 크게 바뀌지도 않으니까 어떤 합리화들을 갖다 붙여. 나는 뭐 일반 직장인이니까, 나는 뭐 선수도 아니니까, 나는 뭐 트레이너도 아니니까. 트레이너도 직장생활 다 합니다. 직장생활 외에 운동을 하는 것 뿐이죠. 자, 모두가 공평해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몸이 좋을 거야.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좋을 거야. 아니에요. 다 직장생활 하면서 몸 키워서 대회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 많아요. 그러니까 합리화 했던 거를 빼면 뭐가 남냐면 본인이 남아요. 이제 합리화 했던 걸 빼면 정확하게 솔직하게 본인이 남아. 본인한테서 무슨 문제가 있는, 이게 본인이 문제였다는 게 남는다는 얘기예요. 합리화시킨 거 빼고 합리화시킨 거 빼면 결국은 당신이 게을러서 또는 당신이 배우기 싫어서 당신 지금 상황에 만족한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합리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누구나 내가 어디에 가서 뭔가를 배우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나의 뭔가를 맡길 때 이 사람의 전문성이나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는 신뢰를 갖고 맡겨야 되겠죠. 과정과 어떤 결과가 나오는 상태 내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 사람이 전문성 있는 업체구나 또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어디 자동차 업체라든지 어디 업체라든지 교육,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가서
꼼꼼히 따져서 그분을 선택해서 지도를 받을 때는 무한한 신뢰를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한테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야. 시간이 남아서 심심해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분은 요 정도까지구나. 그러면 요 정도까지구나. 그러면 어차피 뭐가 되느냐? 요것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자기가 조금 운동 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좀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복, 백발 노인 무림 고수들 있죠. 싹 무림 고수들이 제자를 받습니까? 제자 안 받아요. 사람들이 가서 그러죠. 시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난 제자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다가 자꾸 찾아오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계속 찾아오니까 테스트를 하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려. 끝난 거지. 왜 제자를 안 받느냐? 제자라는 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여기까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제자를 함부로 안 받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렇게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무술 얘기를 했지만, 회원님들은 어차피 회원입니다. 트레이너는 트레이너고, 어떤 가운데 이제 머니라는 돈으로 엮여진 관계이긴 하지만, 배움을 필요로 하고 배움을 주는 입장이죠. 근데 내가 어떤 배움을 줄 수 있는가? 그냥 동작 자세만 알려주는 행위를 알려주고 있냐? 그러면 그 배움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은 거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주고 영양학 생리학적으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트레이너인데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인 줄 모르고 와서 알려주는 거 다 안 따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해도 이거를 다 본인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더라. 조금만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자 과정 했을 때도 이제 선생님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도자 과정 끝나고 이 스튜디오에서 저랑 생활하면서 평소에 같이 지내는, 평소에 여러분이 만나는 저의 모습에 또 익숙해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지도자 과정을 진행을 했던 사람, 또는 처음에 여러분이 저를 전문가로 알고 왔을 때의 저를 기억하고 계속 그만큼 저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랑 친해지면 제가 이제 또 친하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회원님의 연령대에 맞춰서, 회원님의 대화 코드에 맞춰서 사적인 대화들도 맞춰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회원님들이 저를 또 이제 전문가로 생각했던 거를 약간 잊으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할 때 약간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게 조금씩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이거를 선을 딱 꺼서 딱 전문가로서 진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거리감을 좀 둬야 되는가, 요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지도 저의 지도 타입보다는 뭔가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오고, 또 고통스럽고, 근육을 잘 쓰게 되면 운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즐겁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즐거움, 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너무 하니까 좀 이제 또 전문가로 알고 왔는데 좀 이제 친해지면 좀 전문가로 인지를 안 하시고 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가까워지는 만큼 오히려 더 운동 쪽으로나 이해나 이런 게 더 잘해 주시려고 하고,
더 잘 따라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를 해오면서 야, 몸 만들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야, 몸 만들기가 안 될 사람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이 부분만 만약에 누가 보면 야, 그런 소리 없어. 누구나 다 도전하면 다 되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아, 이게 진짜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과학적 웨이트, 영양학적인, 생리학적인 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수준에 도달 못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거는 지도 받아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또는 이거 잘 되면 또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또는 저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다 내가 할 테니까 선생님은 요것만 좀 신경 써주세요. 요것만 나한테 해주세요. 자기가 다 정해서 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다 내려놓고 0인 상태로 저한테 와서 0부터 100을 채워야 되는데 50을 갖고 와서 50만 채워주세요. 70 갖고 와서 30만 채워주세요. 10을 갖고 와서 90을 채워줬더니 그 10을 계속 끝까지 갖고 가서 내가 10을 못 채워주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참 안타까운 거죠. 세상은 그런 겁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이상한 사람은 안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저는 회원님들 레슨 끝나고 가실 때 회원님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한 사람 마주치지 말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고 배우러 와도 진짜 배우러 오는지 아니면 본인이 뭘 필요로 해서 오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18년 동안 막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겪으면서 단지 운동을 지도하고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 대뇌에서 어떤 판단 기준, 이분이 성장기 때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 능력과 판단 능력이 낮아도 운동을 잘하려면 이해와 판단 능력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뭐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쵸? 요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하는 수준보다 조금 뇌를 활성화시키는 걸 해드리면서 운동을 하게 이렇게 해드려요. 단점 뭐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하시게 되는 분들도 있어. 요거 아니냐고, 요거 아니냐고 막. 아니. 제가 해드리는 것만 생각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앞줄러 가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고 이제 막 그걸 막 따라하려는 분도 있고, 참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트레이닝 경력 18년 차, 모두가 몸을 만들지 못한다. 몸을 만들지 못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만은 지금 이제 제2의 모카 유튜브 영상을 이제 오랫동안 구독해 주시고 또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 높아지면서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여러분들이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웨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 누군가를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 전문가일 거예요. 전문가로 인지를 하고 가면 무한한 신뢰를 갖고 그 지도에 완벽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미지만 취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하고 그 이상의 수준이 필요할 때는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서 수준이 향상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하나의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지적 부분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향상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른 향상을 끌어내는 거는 쉬워져요. 대뇌 활동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고 써먹는다는 거. 그러다 보면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 분야에서도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틀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틀을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윤택해지는 거예요. 운동뿐만 아니라 뭐 나이를 먹어서 내가 수학에 한번 빠져볼까? 영어에 빠져볼까? 어떤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진짜 무한한 신뢰로 실제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전문가를 잘 선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문가로서 무한한 신뢰와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춰서 해주는 모든 지도를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이렇게 했을 때 나의 향상됨을 알게 되고, 향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한 분야에서 뭔가 오래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발전이 없고 그냥 그 틀에서 간 거예요. 그 틀에서 가다가 끝났어.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하나의 분야에서 생활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했어. 뭔가 더 큰 범위의 이해나 뭔가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하시고 그냥 하나의 회사에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잘 살아오신 거죠. 가족도 일구고 자식들 교육도 다 시키고 정년퇴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뭔가 하나 배워봅니다. 배웠더니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이해를 하면서 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한번 쭉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배우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다른 것도 배워. 그래서 정년퇴직 하시고 나서 이것도 배우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확장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내가 50년, 60년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트레이너 한 명 잘 만나면 그 트레이너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뻥 터트려 줍니다. 그러면 그게 도미노처럼 여러분 생활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취미로 뭐를 선택하지만 그거를 해주는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의 어떤 진짜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 안 하고 중간이나 처음에 이제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신 분들은 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니까 안 들어야지 하고 나가신 분들이겠죠. 그쵸? 설마 그냥 나는 내가 살려는 대로 살래 하는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이 거의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거의 제 채널 보시지도 않고요. 자, 아무튼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면서 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전문가로 인지하고 오지만은 실제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건 내 맘대로 하더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월 달이면은 2년 만에 이제 JEM 세미나 제16회 JEM 세미나, 전국에서 발걸음을 해주시는 과학적 웨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알게 되는 JEM 세미나 제16회가 2년 만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이버에 있는 JEM 워크아웃 카페 가입과 등업 이후에 참가 신청 게시물을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JEM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카페 내에서 등업이 되고요. JEM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과정에 또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한 이제 오프라인 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거의 2년 만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세미나 이후에 이제 워크아웃도 또 진행이 될 건데, 워크아웃 과정은 거의 한 3년 이상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었죠. 자, 아무튼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트레이너의 진정한 수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트레이너들만 골라서 지도를 받게 되었을 때 실제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은 지도를 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그러한 수준의 트레이너들이 지도를 하고 있죠. 10회 50만원, 70만원을 받아가면서 전문성은 없으면서. 자, 그러한 트레이너들이 지도를 할 수 없는 올바른 분야,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도 전문가일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E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입니다. 1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시고, 또는 들었던 이야기지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쯤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한번 되새기고
또 실제 오프라인 과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직접 지도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삶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운명하기 전까지 한 번 이렇게 쑥 태어나서 노인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 쑥 가잖아요. 한 번 이렇게 쑥 갈 때 뭘 하더라도 제대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다르다. JM 워크아웃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세미나에 또 오실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되 0으로 오세요. 10을 갖고 오면은 제가 90밖에 못 드립니다. 20을 갖고 오면 80밖에 못 드립니다. 0인 상태에서 오시면 제가 100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방향성을. 자, 그래서 아무튼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